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브릭스 프로페셔널 기술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데이터브릭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 리나 유은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를 활용하여 확장 가능한 수집 파이프라인 구축하기를 주제로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시는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과 활용하시는 데이터 분석가 혹은 사이언티스트 분들을 대상으로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레이크플로우 커넥트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간단한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크플로우 커넥트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고 로드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이크플로우 커넥터는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위한 네이티브 인제스천 커넥터로서 데이터 수집에서 변환,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고 간소화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에 앞서 이러한 레이크 플로우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거나 활용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실 겁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뿐 아니라 분석, ML, AI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아마도 다양한 곳에 있을 겁니다. 사스 애플리케이션에도 데이터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도 있고 온프레미스에도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파일 소스, 메시지 버스, API 등 데이터의 원천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레이크하우스로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스 API는 처음 연동하기가 까다로우며 자주 변경되므로 매 업데이트를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성하고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빌드하고 최적화하고 특히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많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에 시간을 투자하면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가치 실현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데이터 엔지니어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의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미 운영해야 할 파이프라인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최종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조직과 사람들, 즉 현업에 있는 전략팀, HR, 재무팀 같은 조직뿐 아니라 서비스를 기획하는 PM 또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솔루션이 이어진 파이프라인의 경우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패치워크가 있는 데이터는 액세스 제어, 리니지 등을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결국 데이터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파이프라인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때로는 보안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브릭스는 누구나 대규모 증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수집 커넥터인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6월에 레이크플로우 커넥트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SQL 서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세일즈포스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쉐어포인트 같은 파일 소스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장 가능한 커넥터를 제공하는 통합 데이터 수집 제품으로서 증분형 데이터 처리와 스마트 최적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커넥트를 설정하는 데에는
단지 몇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커넥터가 설정되면 강력한 관찰성, 알림 등을 통해 유지하고 관리하기 쉽습니다.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는 또한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관리하고 서버리스 델타 라이브 테이블에서 구동하며 워크플로우를 통해 조정됩니다. 궁극적으로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성, 두 번째는 통합성, 세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가장 먼저 커넥터는 설정하기가 굉장히 쉽고 한번 커넥터를 설정하면 완벽하게 관리됩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자동으로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유지 관리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해당 데이터에서 가치를 얻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스키마 진화, 강력한 관찰성 및 알림, 자동화된 제시도 및 오류 처리, 타사 API가 변경될 때 자동 커넥터 업그레이드, SCD 타입 2 같은 기능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 기능 목록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데이터브릭스 솔루션과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이크플로우는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 관리되고 서브리스 DLT로 구동되며 워크플로우를 통해 오케스트레이션 되는데요. 따라서 다른 플랫폼을 추가할 필요가 없고 오케스트레이션, 분석, 그리고 ML을 수행하는 동일한 위치에서 수집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리니지의 추적은 유니티 카탈로그 통합과 함께 제공됩니다. 워크플로우와 통합되기 때문에 다양한 트리거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도착한 후 개인정보 플래그를 지정하는 노트북을 추가하는 것을 간단하게 자동화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레이크하우스 내에 보관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이 줄어들어 컴퓨팅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레이크하우스를 선택한 모든 이유를 활용하고 기존 워크플로우에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데이터를 읽고 쓰고 변환하는 데에도 매우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ETL의 비용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이크플로우는 점진적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습니다. 모든 것을 읽고 차이점을 적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가능한 경우 변경된 부분만 읽습니다. 각각의 데이터 소스, 때로는 각 테이블에 대한 접근 방식을 최적화하고 있는데 이는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병목 현상의 위험과 생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하지만 증분화는 데이터 읽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테이블의 변경 기록을 캡처하는 체인지 데이터 피드를 사용하여 해당 변경 내역을 캡처하고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통해 작업할 수 있도록 다운스트림의 증분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제 간단한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모의 배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할게요. 이 데모에서 저는 스피디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의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저희 조직은 세일즈포스, SQL 서버를 포함한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의 품질은 아주 좋고 어떤 데이터의 품질은 매우 낮으며 궁극적으로 저는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품질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직의 목표는 우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이해관계자와 통찰력을 공유하기 위해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된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고객과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영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AI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레이크플로우 이전에는 다양한 도구를 조합하여 이러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추출 솔루션을 사용하여 할당할 인프라의 종류, 사용 사례에 필요한 규모, 해당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소스에서 생성된 모든 이벤트를 구독하는 메시지 버스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구조화된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레이크하우스로 가져오는 노트북에서 이벤트를 캡처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작동하지만 초기 설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대해 걱정해야 하며 소스 API 중 하나가 변경되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를 사용하면 모든 복잡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이 나의 데이터를 레이크하우스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해야 할 데이터를 결정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 화면입니다. 레이크플로우 커넥터를 시작하려면 왼쪽 상단의 뉴 버튼을 눌러 데이터 추가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사스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볼 수 있고요. 먼저 세일즈포스를 클릭합니다. 세일즈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커넥트 마법사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집을 위한 오직 4단계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는 UI 내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API 또한 제공합니다. 먼저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세일즈포스 인스턴스에 대한 스피디 모터스 커넥션이라는 기존 유니티 카탈로그 연결을 선택합니다. 아직 연결을 만들지 않았다면 연결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OS를 사용하여 세일즈포스에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 검증 및 초기화가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수집하려는 소스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인스턴스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객체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든 객체를 수집할지 아니면 특정 객체만 수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어카운트, 프로덕트, 오퍼튜니티 객체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단어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각각의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어디에 둘지 결정할 차례입니다. 추가하려는 기존 카탈로그와 세일즈포스 스키마가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면 내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새 스키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스키마에서 테이블을 끌어서 놓을 수 있는 기능 등은 개발 중이며 추가 기능을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파이프라인 설정이 완료되면 새 파이프라인의 모니터링 태그에 도착하여 세일즈포스에서 수집한 모든 객체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그에 스트리밍 테이블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스트리밍 테이블은 소스 객체 내에서 업데이트 또는 추가가 수행됨에 따라 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빈도에 대한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필요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이프라인을 매시간 실행하도록 예약하는 작업을 만듭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소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집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집 파이프라인이 실행되거나 성공적으로 완료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때 알려주는 알림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를 사용하여 구성된 파이프라인은 델타 라이브 테이블로 구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델타 라이브 테이블은 레이크플로우로 완전히 통합될 예정입니다. 앞선 데모에서 볼 수 있듯이 세일즈포스에서 레이크하우스로 증분 데이터를 매우 빠르고 쉽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데이터가 있으므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몇 가지 작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레이크플로우 커넥터로 데이터를 수집한 후 브론즈, 실버, 골드 레이어가 있는 메달리온 아키텍처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을 집계, 변환 및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DLT 파이프라인을 만들 것입니다. 고품질의 큐레이팅된 데이터가 있으면 조직의 시각화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사원이 기회를 마감할 수 있도록 영업 계획을 생성하는 레그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세일즈포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SQL 서버 인스턴스에서 인벤토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레이크플로우 커넥터도 설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소스에서 얻은 원시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및 AI에 사용할 수 있는 정리된 데이터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집계, 변환 및 데이터 품질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DLT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DLT 파이프라인의 대그에서 볼 수 있듯이 메달리온 아키텍처의 브론즈, 실버 및 골드 테이블을 나타내는 구체화된 뷰와 세일즈포스 및 SQL 서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테이블에 증분 변경 사항이 적용됨에 따라 구체화된 뷰가 업데이트되어 최신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예로 세일즈포스의 제품 데이터와 다른 소스의 제품 리뷰를 결합하여 구체화된 뷰로 집계된 제품 데이터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언적 SQL문을 사용하여 모든 저품질 리뷰를 삭제하고 각 차량의 평균 평점을 계산하고 이 데이터를 각 딜러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DLT 파이프라인에서 큐레이션된 고품질 데이터를 사용하여 많은 영향력이 있는 시각화 대시보드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러 딜러십의 자동차 재고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수익 및 보류 중인 판매 기회를 살펴보고 자동차의 평균 평점을 보고 자동차 리뷰에 담긴 댓글도 볼 수 있습니다.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는 증분 로드 및 효율성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 대시보드는 세일즈포스 및 SQL 서버의 새로운 데이터 흐름에 따라 새로 고쳐집니다. 이 데이터가 최신이라는 사실은 분석 정보의 실행 가능성을 매우 높여줍니다. 가용성이 낮은 대리점으로 재고를 리디렉션 하는 등 거의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이아몬드 모터스 딜러십의 자동차 재고를 코스모스와 솔스티스 각각 100개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대시보드로 돌아오면 SQL 서버 레이크플로우 커넥터에서 만든 테이블에 증분 변경 사항이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 재고에 표시된 변경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와 SQL 서버 레이크플로우 커넥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영업사원이 영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레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세일즈포스와 SQL 서버 수집 파이프라인 작업으로 시작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완료되면 ETL 파이프라인 작업이 실행되어 정리된 데이터가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레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벡터 서치 인덱스에 사용할 피처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카탈로그 탐색기에서 델타 테이블로 이동하여 벡터 서치 인덱스 만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름, 프라이머리 키, 벡터 서치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고 임베딩을 계산하도록 선택하고 임베딩 소스 컬럼을 선택하고 임베딩 모델을 선택합니다. 트리거 또는 연속 모드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에서 새 데이터를 수집할 때 레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항상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려면 연속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제 카탈로그에서 생성된 벡터 인덱스와 피처 테이블에서 처리된 항목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벡터 인덱스가 생성되면 노트북으로 이동하여 생성된 벡터 인덱스를 사용해서 레그 체인을 만들고 레그 체인의 일부를 사용할 LLM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브릭스와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이제 레그 체인을 호출하여 특정 구매자에게 구매하도록 권장해야 할 자동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에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특정 구매자의 최신 계정 개체를 검색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렉스 로버트를 조건으로 쿼리하여 최신 선호사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알렉스는 매주 하이킹을 다니고 산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세일즈포스의 최신 제품 데이터를 바탕으로 AW가 있어서 산길에 적합한 펄사 PX300을 추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에서 새로운 제품이 점진적으로 수집됨에 따라 벡터 검색 인덱스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가장 적합한 차량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앞선 데모에서 이미 데이터브릭스에 존재하는 많은 강력한 제품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티 카탈로그 연결을 사용하여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저장했고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한편 수집 파이프라인은 증분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파이프라인과 모든 다운스트림 작업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구성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스 커넥터 아키텍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파이프라인인 관리형 수집 파이프라인이며 기본 작업은 API와 같이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사스 데이터 소스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트리밍 테이블에 직접 저장하며 스테이징 단계가 없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핵심은 파이프라인 정의의 대부분을 플랫폼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일즈포스의 수식 필드 처리, 워크데이의 중분 보고서, SQL 서버의 CDC와 비교한 변경 내용 추적과 같이 특별한 소스별 요구사항을 처리하여 진정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워크로드는 데이터 플레인에 존재하며 컨트롤 플레인에서 수행하는 유일한 작업은 파이프라인 설정, 이벤트 로그 읽기 등 몇 가지 메타 작업뿐입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엔티티가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수집 게이트웨이이고요. 두 번째는 유니티 카탈로그 볼륨입니다. 게이트웨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메타데이터, 스냅샷, 그리고 변경 로그를 가져온 다음에 UC 볼륨에 스테이징하는 별도의 파이프라인입니다. 해당 UC 볼륨은 오늘날 일반 UC 볼륨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보호되며 권한을 제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게이트웨이 단계를 추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네트워크 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많은 고객이 방화벽 뒤에 있고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빗 링크와 같은 옵션이 없다면 VPC 같은 네트워크 내부에 게이트웨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가하는 부하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소스에 대한 커넥션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서 게이트웨이를 분리하면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수 있고 그런 다음 확장성을 위해 N개의 파이프라인으로 팬아웃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복제 또한 가능하게 되는데요. SQL 서버의 체인지 트래킹을 사용하여 최신 변경 사항을 찾고 테이블에서 읽거나 PK가 없다면 SQL 서버 CDC를 사용하여 모든 변경 사항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레이크플로우 커넥터는 DLT 서비스를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며 파이프라인, 게이트웨이, 볼륨 생성, 삭제, 그리고 업데이트를 위해 DLT API를 사용합니다. 관리형 수집 파이프라인은 소스 또는 DB인 경우 스테이징 위치에서 스냅샷 및 변경 로그를 가져와 스트리밍 테이블에 병합하게 됩니다. 이제 네트워킹에 조금 집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SaaS 인스턴스의 경우 네트워크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잡은 UC에서 자격 증명을 수집하고 API와 같이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 소스에 접근합니다. 스테이블 IP도 애저와 AWS에서 미리 보기 단계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고 또는 작업 공간에 피어링된 VNet 그리고 VPC가 있는 경우 게이트웨이를 그 안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집 파이프라인 조율에 대해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은 작업 유형과 테이블 트리거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파이프라인에서 태스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든 이후에는 수집 작업 전이나 후에 작업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파이프라인은 세일즈포스, SQL 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집 파이프라인이 되며 이를 태스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DLT 노트북 또는 SQL 코드로 이루어진 실제 ETL 태스크이며 이 태스크가 최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동작하도록 서로 연결하고 종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잡 내에서 엔드-투-엔드 오케스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다른 잡이 있을 수 있으며 매번 수집 파이프라인을 다시 실행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테이블 트리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다운스트림 작업을 트리거하기 위해 특정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올해 Q4 로드맵에서 추가되는 신규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기반으로 상세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트리거 하기 전에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최소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워크플로우를 통해 엔드-투-엔드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레이크플로우 커넥트의 로드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SQL 서버에 대한 게이티드 퍼블릭 프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나우, 구글 애널리틱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쉐어포인트, 오라클 넷스윗 커넥터에 대한 프라이빗 프리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시한 모든 커넥터에 대한 API와 UI를 지원하고 있는데 API가 먼저 출시되고 UI는 별도의 타임라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고객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플로우 커넥터는 비용 효율적인 매니지드 데이터 인제스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내부에서 가격과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델타 라이브 테이블과 서버리스 컴퓨팅을 사용합니다. 증분형 데이터 수집을 제공하여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유지관리 오버헤드를 최소화함으로써 운영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플로우를 사용하면 데이터팀이 SQL 서버 및 포스트그레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와 세일즈포스 및 워크데이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서 대규모로 데이터를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SQL 또는 파이썬으로 선언적 데이터 변환과 ETL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CD에 대한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트리거, 분기, 그리고 조건부 실행을 지원하는 고급 워크플로우를 통해 프로덕션에서 대규모로 파이프라인을 배포, 운영,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플로우는 데이터브릭스 기술의 다음 단계로서 기존 스택을 마이그레이션 해야 하는 별도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작업 및 파이프라인과 완전히 통합되고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입니다. 준비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세션이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레이크플로우 커넥터를 사용하여 수집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는 경험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